또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다들 13월에 월급 기대하면서 서류 준비하시는데 꼭 이 두 녀석, 연금저축이랑 IRP 앞에서 멈칫하게 되죠. 둘 다 좋다고는 하는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 매년 하는 이 고민, 제가 오늘 딱 5분 만에 아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네, 바로 이겁니다. 연금저축이냐 IRP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이 선택 하나로 당장 내 통장에 찍히는 환급액이 진짜 수십만 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 그럼 과연 어떤 선택이 우리한테 유리할까요? 보세요. 64세 장인화님의 고민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닐까요? 연금저축 좋다던데 IRP도 좋다네. 뭐부터 넣어야 해? 이게 진짜 사회초년생부터 은퇴를 코앞에 든 분들까지 똑같이 하는 생각이거든요. 지금부터 제가 그 명확한 기준 딱 잡아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이 두 계좌를 그냥 나중에 쓸 노후 자금 이렇게만 생각하시면요. 정말 반쪽만 아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 두 개의 열쇠가 숨겨진 보물상자 같은 거거든요. 하나는 당장 내세금을 깎아주는 절세라는 황금 열쇠, 또 다른 하나는 미래의 걱정을 덜어주는 안정이라는 든든한 열쇠죠. 네, 그 두 열쇠의 이름이 바로 연금저축과 개인형 퇴직연금 IRP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비슷비슷해 보이죠? 근데 성격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금부터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 핵심만 콕콕 집어서 파헤쳐 볼게요. 자, 이 둘을 비교할 때 딱 네 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첫째, 돈을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납입한도. 둘째, 그래서 세금을 얼마나 돌려받나? 공제율. 셋째, 급할 때 돈 뺄 수 있나? 인출 조건. 마지막으로 넷째, 내 돈을 어떻게 굴릴 수 있나? 투자 자유도. 이 네 가지만 딱 알면 내게 맞는 전략이 바로 보입니다. 자, 첫 번째 라운드 바로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라에서 자, 이만큼까지는 넣으면 우리가 세금 혜택 쏠게 하고 정해준 금액이에요. 이 한도를 알아야 우리가 게임의 룰을 아는 거나 마찬가지죠. 자,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 연금저축만 가지고 있으면 1년에 최대 600만 원까지 세금 혜택을 받아요. 그런데 여기에 IRP를 딱 추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도가 무려 900만 원까지 껑충 뛰어오릅니다. 그러니까 IRP는 세금 혜택을 더 받게 해주는 일종의 터보 엔진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은 두 번째, 공제율입니다. 이건 뭐냐면 내가 낸 돈 중에서 실제로 얼마를 돌려받느냐 하는 환급률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근데 이게 모든 사람한테 똑같지가 않아요. 내 연봉, 그러니까 총 급여가 5,500만 원이냐 아니냐 이걸 기준으로 딱 나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내 총 급여가 5,500만 원보다 적다? 그러면 무려 16.5%를 돌려받고요. 그거보다 많다? 그러면 13.2%를 돌려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냐면요. 똑같이 6천만 원을 꽉 채웠을 때 누구는 99만 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79만 2천 원을 돌려받는 거예요. 와, 앉은 자리에서 거의 20만 원이 차이 나는 거죠. 엄청나죠. 자, 세 번째 비교. 이건 어쩌면 오늘 내용 중에 제일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인출 조건. 다시 말해 유동성인데요. 내가 급전이 필요할 때 이 돈을 뺄 수 있냐 없냐 하는 문제죠. 여기서 두 계좌의 성격이 정말 완전히 극과 극으로 갈립니다. 한번 보세요. 연금저축은 중간에 본이 필요하면 일부만 빼서 쓸 수 있어요. 물론 세금 좀 더 내는 페널티는 감수해야 하지만요. 하지만 IRP는 그게 안 됩니다. 부분 인출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빼려면 계좌를 아예 통째로 깨야 하는데 그것도 아무나 못해요. 집을 사거나 가족이 아파서 6개월 이상 요양을 해야 하는 등 법에서 정해놓은 정말 심각한 사유가 아니면 그냥 불가능합니다. 이건 그냥 자물쇠가 아니라 아주 강력한 대연금고에 넣어두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비교 항목 투자 자유도입니다. 이 계좌들은 그냥 돈을 넣어두는 예금이 아니잖아요. 펀드나 ETF 같은 데 투자해서 돈을 불려나가는 상품인데 여기서도 둘의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쉽게 말해서 연금저축은 좀 더 자유로워요. 내가 원하면 주식형 펀드 같은 공격적인 상품에 100% 올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IRP는 약간 안전벨트가 채워져 있어요. 법으로 위험한 자산에는 70%까지만 투자하고 나머지 30%는 무조건 예금 같은 안전한 곳에 둬야 해 라고 정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안전성을 강제하는 구조인 거죠. 자, 이렇게 네 가지 핵심적인 차이점을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이 정보를 가지고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여러분 각자의 소득과 상황에 딱 맞는 나만의 필승 전략을 짜봐야겠죠?
그래서 나온 거의 국민 공식 같은 환급률이 있습니다. 바로 선연금저축 후 IRP 전략이에요. 왜냐? 일단 급할 때 뺐을 수 있는 유동성이 좋은 연금저축부터 채워서 일종의 비상금 통로를 만들어두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 돈은 정말 은퇴 때까지 안 써도 돼 하는 찐 여유 자금이 생기면 그걸로 IRP에 넣어서 추가 세금 혜택을 노리는 겁니다. 아주 합리적이죠? 자,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먼저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인 분들, 이분들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바로 16.5%라는 아주 높은 공제율이에요. 이분들은 다른 거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조건 연금저축 600만 원을 채우는 게 1순위입니다. 이것만 해도 99만 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고 나서도 나 돈 더 있는데? 하시면 그때 IRP에 300만 원을 추가로 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또 49만 5천 원을 추가로 돌려받아서 합치면 총 148만 5천 원. 어마어마한 절세 효과를 누리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번엔 반대로 총 급여가 5,500만 원을 넘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분들은 공제율이 13.2%로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무작정 돈을 넣기보다는 절세 혜택과 내 돈을 묶어두는 것 사이에서 현명하게 줄타기를 해야 합니다. 일단 이분들도 기본 전략은 똑같습니다. 연금저축 600만 원을 먼저 채워서 기본기부터 다지는 거죠. 이걸로 약 79만 원의 환급은 확보가 되니까요. 문제는 그 다음 IRP 300만 원인데 이건 정말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넣어서 추가로 받는 세금 혜택이 약 39만 원 정도거든요. 과연 이 39만 원을 받기 위해서 내 돈 300만 원을 오랫동안 꽁꽁 묶어둘 가치가 있는가? 이걸 스스로에게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다들 나에게 맞는 전략이 어느 정도 머릿속에 그려지셨죠?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돈을 잘 넣어놓고도 꼭 저지르는 흔한 실수, 그러니까 지뢰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 세 가지는 꼭 피하셔야 손해를 안 봅니다. 첫 번째 실수는 그냥 한도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IRP가 짱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두 번째, 세금 혜택도 받았는데 급하면 깨면 되지? 하고 IRP의 무시무시한 인출 제한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겁니다. 큰일 나요. 그리고 마지막, 돈만 툭 넣어놓고 나 몰라라 하는 방치형 투자. 여러분, 이 계좌는 그냥 예금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와, 좀 복잡하게 느껴지셨나요? 괜찮습니다. 혹시 앞에 내용 다 까먹으셨어도 괜찮아요. 오늘 제가 설명드린 모든 걸 딱 세 줄, 세 가지 환급률로 요약해 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머릿속에 저장하고 가세요. 첫째, 한도를 기억하세요. 연금저축은 600, IRP까지 더하면 900. 간단하죠? 둘째, 자물쇠를 확인하세요. IRP는 한 번 넣으면 빼기 힘든 강력한 자물쇠라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순서를 지키세요. 언제나 유연한 연금저축이 먼저, 그 다음에 여유자금으로 IRP.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여러분은 올해 연말정산의 승자가 되시는 겁니다. 연말정산이라는 게요, 단순히 지난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걸 넘어서 미래의 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똑똑한 투자의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짧은 설명이 여러분의 지갑은 더 두둑하고 그리고 미래는 더 든든하게 만들어드리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명한 선택으로 마음 편안한 연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